조작된 검사 결과 하나가 모든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스텔라장은 김선재가 건넨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친손녀 관계 일치, 그토록 찾아 헤매던 손녀를 드디어 찾았다는 안도감에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죠. 죽은 아들 호세가 남긴 유일한 혈육, 민세리가 바로 자신의 친손녀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검사 결과가 김선재의 치밀한 조작으로 만들어진 거짓이라는 것을. 진짜 검사 결과는 불일치였습니다. 민세리는 스텔라장의 손녀가 아니었죠. 하지만 김선재는 민경채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백설이를 무너뜨리기 위해 서슴없이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민경채의 사무실에서 김선재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스텔라장의 지분은 자신들 편이 되었고 곧 열릴 주주총회에서 백설이와 문태경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진짜 검사 결과는 이미 완벽하게 파기했고 어떤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범죄였죠. 그러나 백설이는 그저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녀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스텔라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도 이상했고 민경채가 지나치게 자신만만해진 것도 수상했죠. 문태경과 함께 원인을 추적하던 백설이는 유전자 검사 결과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백설이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민세리의 칫솔을 몰래 챙기고 민경채가 사용한 컵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에 독자적인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죠. 일주일의 긴 기다림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관계 불일치, 민세리는 민경채의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백설이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확인하고 나니 충격이 컸습니다. 그렇다면 김선재가 스텔라장에게 보여준 검사 결과는 명백한 조작이었던 거죠. 하지만 백설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죠. 민세리의 출생 기록을 추적하고 당시 병원 관계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세리가 태어난 날 같은 병원에서 다른 여성도 출산했습니다. 미혼모였던 그 여성은 출산 직후 아기를 입양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정작 입양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백설이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민세리일 거라고. 당시 병원에서 일했던 은퇴한 간호사를 찾아낸 백설이는 결정적인 증언을 들었습니다. 민경채는 실제로 임신하지 않았고 배에 쿠션을 대고 임신한 척 연기했다는 것. 그리고 같은 날 출산한 미혼모의 아기를 민강유통의 힘으로 빼앗아 자신의 딸로 만들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민세리의 진짜 엄마는 누구일까요? 백설이와 문태경은 계속해서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호세의 행적을 추적하고 그가 한국에 머물렀던 시기에 만났던 사람들을 조사했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호세와 한 여성이 다정하게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백설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다름 아닌 젊은 시절의 공 실장이었던 거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공 실장은 호세와 사랑에 빠졌고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신분 차이로 인해 그들의 사랑은 인정받지 못했죠. 민강유통 가문은 미혼모가 된 공 실장을 용납할 수 없었고 태어난 아기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후계자인 민경채에게 입양시켜 정통성을 강화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공 실장은 자신이 낳은 딸을 빼앗긴 채 평생 집사로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 딸의 얼굴을 보면서도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토록 민세리를 아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 친딸이었으니까요. 백설이는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해 스텔라장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스텔라장은 백설이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확인한 검사 결과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며 화를 냈죠. 하지만 백설이가 준비한 서류들을 하나씩 보여주자 스텔라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민세리와 민경채의 진짜 친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불일치. 두 번째는 민세리와 공 실장의 친자 검사 결과. 일치. 세 번째는 김선재가 검사 결과를 조작한 증거 로그 기록이었습니다. 스텔라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충격. 그리고 평생 곁에서 자신을 섬겼던 공 실장이 실은 자신의 며느리였고 민세리가 진짜로 자신의 손녀라는 사실. 하지만 그 진실이 이렇게 비극적인 방식으로 드러나다니. 스텔라장은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민강유통 본사회의실에 민경채, 김선재, 공 실장, 백설이, 문태경이 모두 모였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스텔라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세리가 민경채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 김선재가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증거, 그리고 공 실장이 민세리의 진짜 엄마라는 진실. 모든 것이 폭로되는 순간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경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선재를 바라봤습니다. 김선재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할 말을 잃었죠. 공 실장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호세와의 사랑, 강제로 빼앗긴 아이, 그리고 평생 숨기며 살아야 했던 고통.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민세리였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모든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민세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민경채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 진짜 엄마가 평생 곁에서 자신을 돌봐온 공 실장이라는 것. 자신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민세리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죠. 그녀는 공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공 실장의 얼굴에서 민세리는 평생의 한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백설이가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스텔라장이 제지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며칠 동안 민세리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에 틀어박힌 채 생각에 잠겼죠.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누구를 엄마라고 불러야 하는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 민경채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걸었던 딸, 그 딸이 자신의 친딸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존재 이유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게다가 김선재가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그녀는 배신감에 휩싸였죠. 민경채는 김선재를 불러 마지막 대면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고 함께할 수도 없었습니다. 김선재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민경채는 냉정하게 그를 밀어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김선재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민경채를 위해 그토록 많은 것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버림받다니. 그는 백설이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백설이만 없었다면 모든 것이 완벽했을 거라고. 광기에 사로잡힌 김선재는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백설이가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선재가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그는 백설이를 위협했죠. 하지만 백설이의 위험을 예감한 문태경이 제때 나타나 그녀를 구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김선재는 폭행 미수와 협박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는 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야망과 욕심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끈 거였죠. 모든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김선재의 검사 결과 조작, 민세리의 출생 비밀, 공 실장의 숨겨진 과거. 민강유통은 전례 없는 스캔들에 휩싸였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민경채는 결국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모든 기반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으니까요. 구속된 김선재는 재판을 기다리며 교도소에서 자신의 과오를 되씹었습니다. 하지만 스텔라장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공 실장을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가 아니라 받아들였죠. 공 실장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신분 차이 때문에 사랑도 딸도 빼앗긴 채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스텔라장은 공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민세리의 엄마로 살라고. 더 이상 숨지 말고 더 이상 집사로 살지 말라고. 공 실장은 그 말에 오열했습니다. 평생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죠. 민세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옥상에 홀로 서서 하늘을 바라보던 그녀에게 스텔라장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민세리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천천히 받아들이라고. 누가 뭐라든 민세리는 소중한 아이고 자신의 손녀라고. 며칠 후 민세리는 공 실장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공 실장은 평생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호세를 사랑했던 일, 민세리를 임신했던 기쁨, 아기를 빼앗겼던 절망, 그리고 평생 곁에서 지켜봐야만 했던 고통. 민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공 실장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죠. 백설이와 문태경은 의식을 회복한 민두식을 만났습니다.
민두식은 모든 진실을 전해 듣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민강유통의 어두운 비밀들. 공 실장이 호세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민경채가 그 아이를 빼앗았다는 것도 자신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이라며 자책했죠. 민두식은 백설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녀의 딸이 당한 일에 대해, 민강유통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에 대해 백설이는 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민두식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식 일부를 백설이와 문태경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고,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민강유통을 이끌어달라고. 며칠 후 백설이는 딸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고. 진실을 밝혀냈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 바람이 불어와 백설이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묘지를 나서는 백설이를 문태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가자고. 백설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양을 삼킨 여자의 복수는 이렇게 끝나갔습니다. 조작된 진실은 무너졌고 숨겨진 비밀은 드러났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제국은 무너졌고 진실이 그 자리를 대신했죠. 김선재는 구속되었고 민경채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공 실장과 민세리의 진짜 모녀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텔라장은 숨겨졌던 손녀와 진짜 가족이 되었죠. 민두식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백설이와 문태경. 두 사람은 복수가 아닌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증오가 아닌 용서를 택했죠. 과거에 묶여있기보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민강유통본사 옥상에서 백설이와 문태경은 나란히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설이는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양을 삼킨 여자에서 진짜 태양이 된 여자로 거듭났죠. 그녀의 빛은 이제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분노가 아닌 용서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세리는 천천히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두 명의 엄마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 두 여인을 알게 된 것이라고. 백설이는 그녀를 키워준 엄마였고 공 실장은 그녀를 낳아준 엄마였습니다. 공 실장은 평생 숨겨야 했던 진실을 드러내고 나서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집사가 아니었죠. 스텔라장의 며느리이자 민세리의 친엄마로 당당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경채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거짓 위에 세운 제국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을. 욕심과 야망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세상에서 물러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선재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사랑도, 양심도, 진실도 버렸던 자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고 말았죠. 그는 매일 밤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되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텔라장은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손녀 민세리, 며느리 공 실장.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죠. 그녀는 남은 인생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두식은 민강유통에서 손을 떼고 은퇴했습니다. 대신 사회공헌 활동에 전념하기로 했죠.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설이와 문태경은 그런 그를 지지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강유통은 백설이와 문태경의 공동 경영 체제로 재편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영을 약속했죠. 과거의 비리와 부정을 척결하고 진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어느 화창한 봄날, 백설이와 문태경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을 초대하지 않았죠. 스텔라장과 민세리, 공 실장, 그리고 몇몇 가까운 사람들만 참석했습니다. 백설이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문태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죠. 더 이상 복수도, 증오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희망만이 그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백설이는 혼자 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딸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백설이는 사진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행복해. 내가 하늘에서 지켜봐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고마워, 내 딸.
민세리는 공실장과 함께 호세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무덤 앞에 섰죠. 공실장은 호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딸을 이제야 제대로 안게 되었다고. 늦었지만 잘 키우겠다고. 민세리는 공실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죠. 아버지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나 잘 지낼게요. 민간유통 본사 옥상. 백설이와 문태경이 나란히 서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이 백설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백설이는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죠. 두 사람 사이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이면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이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태양을 삼킨 여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거짓은 무너졌고 악은 벌을 받았고 선은 보상을 받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용서와 치유,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백설이는 복수를 완수했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증오를 놓아주고 용서를 선택했죠.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민세리는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워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엄마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죠. 공실장은 평생의 비밀을 드러내고 진짜 자신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스텔라장은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죠. 민경채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교훈을 얻었습니다. 거짓과 욕심이 결국 파멸을 부른다는 것을. 김선재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옥에서 온몸으로 느끼며. 그리고 백설이와 문태경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증오가 아닌 희망으로, 어둠이 아닌 빛으로. 태양은 다시 떠올랐습니다. 백설이라는 태양이. 이제 그녀는 누군가를 삼키는 태양이 아니라 모두를 비추는 따뜻한 태양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빛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복수의 여신에서 사랑의 천사로, 어둠의 화신에서 빛의 전령으로 백설이는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지만 용서는 치유를 가져온다고. 증오는 자신도 파괴하지만 사랑은 모두를 살린다고.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두려울 것은 없었죠. 내일이면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이고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니까요. 백설이와 문태경은 손을 맞잡고 옥상을 떠났습니다. 그들 뒤로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죽은 이들이 하늘에서 축복을 보내는 것처럼. 백설이의 딸도 문태경의 부모님도 호세도 모두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이들이 마침내 평화를 찾았으니까요. 태양을 삼킨 여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백설이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행복을 찾은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